또 한국이 이를 냈습니다. 처음엔 일부 미국인들만 선호했던 K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욕과 LA의 고소득층이 앞다투어 한국식 아파트로 몰려들고 한때 한국을 무시하던 미국 부동산 업계조차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한다며 한국 건설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올리비아 스콧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된 건 한국에서 겪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그날의 놀라운 경험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누리는 삶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꿈꾸던 성공을 손에 넣었죠.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의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된 순간 제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타운하우스에 살면서 주말이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여유로운 브런치를 즐기곤 했죠. 사교계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목할 만한 40세 이하 여성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제 삶에도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겨울만 되면 집안이 냉골처럼 차가워져서 고생했습니다. 히터를 틀면 또 어떻습니까? 건조한 바람 때문에 목이 따갑고 피부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곤 했죠. 밤에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리는 소리와 음악 소리에 잠을 설쳤고 아침이면 현관 앞에 놓아둔 택배가 사라져 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 겨울의 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30층을 걸어 내려왔던 날이었죠. 하이힐을 신은 채로 계단을 내려오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땀에 젖은 채로 도착해서 난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의 저는 이런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뉴욕에서 산다는 건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뉴요커의 삶이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심지어 이런 불편함조차도 일종의 스테이터스 심볼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뉴요커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3년 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절친한 친구 메건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였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뉴욕의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친구를 향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파트라는 건 주로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부유한 사람들은 대개 타운하우스나 고급 콘도에서 살았죠. 메건이 뉴욕을 떠나서 힘들게 사는 건 아닐까? 시간이 흐르면서 메건과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가끔 오는 연락에서는 늘 즐겁게 지낸다고 했지만 저는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힘들게 살면서도 티를 내지 않는 걸까? 뉴욕을 떠난 걸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메건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올리비아, 한국에 놀러 오면 깜짝 놀랄 거야. 한번 와볼래?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이번 휴가지는 한국으로 정했어요. 친구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곧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뉴욕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5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출발하기 전날 동료들은 제가 휴가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한국이라고?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어떤 동료는 아예 한국이 아시아 어느 쪽에 있는 거지? 라고 물어보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심심해서 기내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한국 소개 페이지를 보게 됐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라고 써 있었지만 솔직히 흥미가 생기진 않았어요. 옆자리 승객이 처음 가보시나요? 라고 물어봐서 네라고 답했더니 한국의 여러 관광지를
열심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저 친구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건이 보내준 사진들도 다시 보았는데 서울 시내 전경이 나쁘진 않아 보였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그냥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중 하나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예민한 성격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잠도 못 자고 비몽사몽한 정신으로 오랜 비행을 끝내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피곤했지만 다행히 안내 표시판이 잘 되어 있어서 자동 입국 심사대까지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입국 심사대는 틀림없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었는데 놀랍게도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너무 빨리 끝나서 오히려 어리둥절했죠. 이게 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섰는데 그 순간 졸음이 확 달아났어요. 문을 열자마자 은은한 향수향이 코끝을 스쳤고 대리석으로 된 세면대와 고급스러운 우드톤의 인테리어가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순간 제가 잘못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공항 화장실이 맞나? 황당한 마음에 다시 한번 입구를 확인할 정도였어요. JFK 공항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늘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여긴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문이 바닥까지 완벽하게 닿아 있어서 그 흔한 틈도 없었고 내부는 넓고 깨끗했어요. 캐리어를 들고 들어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였죠. JFK 공항의 좁디 좁은 화장실 칸에서는 캐리어는커녕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세면대 앞으로 가서 손을 씻으려는데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발견이 있었어요. 수도꼭지에 손을 대자 따뜻한 물이 자동으로 나왔는데 미국의 차가운 물과는 달리 기분 좋은 온도였거든요. 거울은 수증기가 차오르지 않게 특수 처리가 되어 있었고 세면대 위에는 고급스러운 핸드크림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15시간 비행으로 거칠어진 손을 슬쩍 비벼보니 금방 촉촉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청소 아주머니가 부지런히 바닥을 닦고 계셨습니다. 뉴욕에서는 손 씻고 나면 물이 사방으로 튀어 바닥이 늘 젖어 있는데 여기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옆에서 화장을 고치던 한국 여성들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죠. 마치 당연한 듯이 핸드크림을 바르고 깨끗한 화장실에서 여유롭게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화장실을 더러운 곳이라 생각해서 빨리 볼일만 보고 나오는데 이렇게 깨끗하니 오히려 휴식을 취하는 공간 같았어요. 한국인들이 깨끗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죠.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고 이제 곧 만날 친구 매건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안내 표지판이 눈에 띄었어요. 도심행 공항철도. JFK에서는 택시줄에서 한참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하철로 바로 도심까지 간다니 의아했죠. 사실 택시비도 걱정됐고 피곤한 상태에서 복잡한 도로를 달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왕 온 거 한번 타보자는 생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역사가 마치 고급 쇼핑몰처럼 깔끔했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티켓을 사는 것도 의외로 쉬웠어요. 영어로 된 안내가 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금방 발권할 수 있었죠.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기대를 무너뜨렸어요. 잿빛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거든요. 마치 회색 벽이 양옆으로 끝없이 이어진 것 같았죠. 역시 아시아 도시는 다 비슷하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높이도 제각각인 건물들이 마치 서로 경쟁하듯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좁은 틈새가 왠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느꼈던 기분 좋은 놀라움이 무색해질 정도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전형적인 아시아의 모습,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 그대로였거든요. 매건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잿빛 아파트들이 한숨이 나올 정도로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열차가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도시가 점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잘 정돈된 도로와 깔끔한 보도, 그리고 현대적인 빌딩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더군요. 매건이 있는 역에 가까워질수록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창밖으로 향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 처음 봤던 것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이 동네는 뭔가 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열차가 멈췄습니다. 강남역 도착했습니다. 방송이 나오자 긴장이 됐어요. 매건이 기다리고 있을 곳이었거든요. 역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인데도 공항처럼 깔끔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어딘가 모르게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백화점인가 했는데 매건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바로 그곳이 매건의 집이었습니다. 지하철역과 건물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신기했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길을 건널 필요도 없이 에어컨이 나오는 깔끔한 통로를 따라 걸었죠. 통로 양옆으로는 유명 브랜드 매장들과 분위기 있는 카페들이 있었는데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제법 활기찼어요. 이게 정말 아파트 단지인가?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뉴욕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실용적이고 단순한 건물을 떠올리는데 이곳은 달랐거든요. 로비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정장 차림의 직원이 안내 데스크에서 세련된 모습으로 응대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로비 소파에 앉아 주변을 살펴봤는데 마치 고급 비즈니스 호텔 같았어요.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교복 차림의 학생들은 브랜드 백팩을 메고 있었고 쇼핑백을 든 젊은 주부들은 모두 세련되어 보였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옷차림도 깔끔했고 전체적으로 여유가 느껴졌죠. 이런 고급스러운 환경이 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인 듯 했습니다. 올리비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매건이었죠. 3년 만에 보는 친구의 모습은 확실히 달랐어요. 뉴욕에서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피부도 좋아 보였죠.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매건이 저를 29층으로 안내했는데 엘리베이터도 인상적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호출하자 바로 문이 열렸고 거울같이 반짝이는 내부는 마치 호텔 엘리베이터 같았죠.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뉴욕의 오래된 엘리베이터와는 비교도 안 됐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아까 기차에서 봤던 그 답답해 보이던 아파트들이 만드는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한강을 따라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는 게 뉴욕의 스카이라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매건은 저를 위해 게스트룸을 준비해뒀더군요. 피곤할 텐데 좀 쉬다가 저녁 먹자. 게스트룸에 들어서자마자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한 감촉에 놀랐어요. 어머, 이게 뭐야? 제가 묻자 매건이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의 온돌이야. 바닥 전체에서 열이 나서 집 안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지. 신기한 마음에 침대 대신 바닥에 앉아보았어요. 포근한 온기가 느껴졌죠. 비행으로 뻐근했던 허리가 바닥의 온기로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뉴욕의 겨울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히터를 틀어도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목이 아파왔었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면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슬리퍼를 신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바닥이 제가 처음 경험하게 될 수많은 놀라움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걸요. 첫날 밤, 그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은 정말 우스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겪은 일을 정리하면서 잠을 청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에요. 뉴욕에서는 늘 자동차 경적 소리, 위층의 발소리, 옆집의 음악 소리에 시달렸는데 이곳은 마치 방음실처럼 고요했습니다. 매건, 잠이 안 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하네. 저도 모르게 매건을 불렀어요. 매건이 키득거리며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이사 왔을 때 이 조용한 게 제일 신기했거든. 진짜 방음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제가 물었더니 매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위층에 초등학생 남매가 사는데 복도에서 마주치면 항상 뛰어다니고 있거든. 근데 집안에서는 전혀 모르지. 처음에는 나도 집에 없는 줄 알았어. 처음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살던 뉴욕 아파트에서는 조금만 발소리가 나도 바로 위층에서 항해 전화가 오곤 했거든요. 한 번은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했다가 웃음소리가 조금 컸나 봐요. 다음날 관리실에 민원이 들어가서 경고장까지 받았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매건이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 위에는 쪽지가 있었죠. 올리비아, 나 먼저 출근할게. 냉장고에 아침 식사 준비해뒀어. 참,
집 안에 있는 태블릿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봐. 태블릿을 들어보니 신기한 게 많았어요. 조명부터 에어컨까지 모든 걸 한 화면에서 조절할 수 있었고 버튼 하나로 모든 창의 커튼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뉴욕에서는 매번 손으로 직접 해야 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터치 한 번으로 해결되더군요. 화장실에 가보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더니 변기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어요. 뉴욕의 겨울철 차가운 변기가 생각나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용물을 마치고 나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고 비데까지 작동하는데 이런 게 평범한 가정집 화장실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아침 식사를 꺼내 먹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하나 고민되더군요. 매건에게 전화해보니 복도에 있는 쓰레기 투입구에 넣으면 돼. 음식물, 일반, 재활용 각각 버튼이 있어라고 하더군요. 복도에 나가보니 정말 벽면에 깔끔한 쓰레기 투입구가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일주일에 2번 쓰레기를 직접 밖으로 내놓아야 했고 그마저도 길거리의 쥐들이 뜯어놓기 일쑤였는데 이건 마치 미래의 시스템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피트니스 센터였어요. 오후에 수영복을 챙겨 내려갔는데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수영장이 있더군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뉴욕의 비싼 헬스클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에 매건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이 아파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매건, 이런 곳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 제 말에 매건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이게 다가 아니야. 내일은 더 신기한 걸 보여줄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아직 더 신기한 게 있다니. 제가 알던 한국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던 걸까요? 잠이 들기 전까지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서의 3주는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매건의 아파트를 나서면서 문득 발걸음이 무거워지더군요. 이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우울감이 밀려왔어요. 매건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헤어지기 전에 제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기억나네요. 너무 편하게 살다 가서 걱정이야. 뉴욕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때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제어되던 집, 따뜻한 온돌, 방음이 완벽했던 아파트. 비행시간 내내 그리운 마음이 가시질 않더군요.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입국장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택시를 잡는데도 40분이나 걸렸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택시를 탔는데 기사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었죠. 문득 인천공항에서 새차 같은 공항철도를 타고 편하게 이동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당신의 패키지가 도난당했습니다. 출국 전에 주문했던 택배였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죠. 매건의 집에서는 택배가 오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고 안전하게 무인 보관함에 보관되었는데 짐을 풀면서 창밖을 내다보니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깔끔하게 처리되던 쓰레기가 여기서는 일주일째 방치된 상태더군요. 위층에서는 누군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고 옆집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실내가 차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난 것이었죠. 급하게 히터를 틀었지만 건조한 바람 때문에 목이 따가워졌습니다. 그제야 한국에서 경험했던 온돌 난방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따뜻한 기운이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던 그 포근함이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단한 식사를 하려고 슈퍼마켓에 가야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더군요. 걸어서 20분은 가야 했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길은 정말 고역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다 있었는데 헬스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를 타고 15분은 가야 했죠.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열쇠를 찾아 헤매는 것, 택배가 도난당할까 노심초사하는 것, 위층 소음에 잠을 설치는 것.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는데 말이에요. 출근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장나기 일쑤인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우울했어요. 한국의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미리 호출해두면 내가 탈층에 맞춰서 알아서 왔었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입이 떨어졌어요. 있잖아, 우리가 불편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동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3주 전까지는 이런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이 전망이 한때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봤던 한강의 야경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리고 메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올리비아, 넌 아직도 진짜 좋은 걸 못 봤어. 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편리한 생활이 자꾸만 그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지하철역 벽면에 걸린 광고판이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에서 만나는 서울의 스마트 라이프.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광고 속 건물은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그 아파트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게다가 광고 문구에는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것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무인 택배 시스템, 온돌 난방, 완벽한 방음, 24시간 피트니스 센터까지. 퇴근 후 곧바로 모델하우스를 찾아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한국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부터 달랐어요. 열쇠 구멍이 없었거든요. 대신 스마트폰으로 문을 여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신발장 옆에는 그리웠던 신발 살균기도 보였고요. 현관에 들어서자 바닥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온돌 난방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통유리 너머로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버튼 하나를 누르자 커튼이 자동으로 내려왔어요. 한국에서 봤던 그 스마트홈 시스템이 그대로였죠. 주방에는 음식물 처리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후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방음 시스템이었어요. 모델하우스 옆방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놨는데도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창문을 열어도 외부 소음이 거의 차단되었죠. 게다가 모든 창문은 미세먼지 차단 필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창문을 열어도 깨끗한 공기만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넣었죠. 분양가가 제법 높았지만 이런 삶의 질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첫 계약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마친 상태였죠. 특히 MZ세대 고소득층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해요. 젊은 부부들은 아이 교육을 위한 도서관과 키즈카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제가 계약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1차 분양이 완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존 맨해튼의 고급 콘도들은 몇 달씩 매물로 남아있었는데 말이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국식 아파트의 등장으로 뉴욕 주거 문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CNN과 블룸버그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뉴욕 부동산, 한국의 혁신에 의해 재정이 되다. 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을 때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움을 이제는 다른 뉴요커들도 느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어제는 메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어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식 아파트가 이제 뉴욕에도 생겨. 메건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알게 된 거네. 내가 왜 뉴욕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폴에온 뉴욕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리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로펌 동료 제니퍼였어요. 제가 계약서를 들어보이자 그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 정말 아파트를 계약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제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올리비아가 타운하우스를 버리고 아파트로 간대.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뉴욕의 전통적인 상류층에게
아파트는 중산층이나 사는 곳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만난 친구 사라는 노골적으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올리비아, 넌 미쳤어?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타운하우스를 버리고 아파트로 간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모델하우스로 초대했거든요. 직접 와서 봐. 이게 너희가 아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친구들의 표정이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라가 가장 놀란 것 같아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 이게 정말 아파트야? 하더니 온돌 바닥을 체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마루 바닥은 처음이야. 우리 집 보일러를 몇 번이나 고쳤는지 몰라. 친구들의 반응이 이러니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한국식 아파트, 그게 뉴욕에서 통할까? 하면서 고개를 저었다더군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본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맨해튼의 유명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임대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월세가 3,500달러나 했는데도 대기자가 500명이 넘었다고 해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온 IT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죠. 이런 스마트홈 시스템은 실리콘밸리에서도 못 봤어라는 평가가 나왔다더군요. 어제는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트레이너가 회원들에게 포레온 뉴욕에 피트니스 센터가 생기면 저도 이직할까봐요 라고 농담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24시간 운영되는 최신식 시설에 개인 트레이너실까지 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고급 콘도보다 실용적이에요. 방음은 기본이고 보안 시스템이 완벽해요. 제 고객들은 이제 포레온 뉴욕 같은 곳만 찾아요. 실제로 입주민의 30%는 한인이고 나머지는 뉴욕 상류층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했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LA 한인타운의 소식도 들었어요. 거기서도 한국식 아파트가 대성공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뉴욕에서도 한국식 주거 모델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약한 지 6개월 만에 2차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건설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움이 이제는 뉴욕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런 현상을 다뤘더군요. 뉴욕 상류층 MZ세대, 한국식 주거 모델에 열광하다. 기사에 따르면 젊은 층들이 더 이상 넓기만 한 콘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스마트홈 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한국식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거였죠. CNN에서는 더 놀라운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 고급 주택 시장을 재정의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인타운에서만 성공할 거라 예상했던 한국식 아파트가 이제는 맨해튼의 중심부를 바꾸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퇴근길에 올려다본 맨해튼의 야경은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문득 메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했던 말이 맞았네요. 미래의 주거 혁신은 한국이 주도할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 모드였습니다.